반갑습니다. 오늘은 기생충 해석 2편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1편 해석 영상을 한번 찍어봤더니 좀 도발적인 그런 질문들 위주로 하다 보니까 상류층이 영화 기생충을 보면 어떤 해석을 할 수 있을까, 이런 내용들이 주로 담겼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난번 해석 1편을 상류층을 위한 기생충 해석, 네, 이렇게 잡고요. 오늘은 이제 하류층을 위한 기생충 해석, 이렇게 해서 영상을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몇 가지 장면들 언급하면서 이야기를 풀어 볼게요. 자, 우선 이제 상류층이 박 사장이죠, 이성균. 그리고 이제 하류층이 기택, 송강호 가정입니다. 자, 두 가정의 차이점 한번 가볍게, 영화 속의 차이점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높은 대저택, 높은 곳에 있죠. 네, 낮은 곳의 반지하. 경제적으로 한쪽은 아주 풍요롭고요, 다른 쪽은 전원백수. 그래서 경제적인 빈곤. 또 인상적으로 많이 보이는 곳이 그 창이죠, 창. 벽 전체가 뻥 뚫리고 앞에 정원이 보이는 아주 커다란 창. 그런데 그에 반해서 작은 쇠창살이 있는 좁은 창. 그런데 뭐 노상 방뇨도 보이고 이런 좁다란 창입니다. 거실을 한번 비교해 볼까요? 아주 넓디 넓은 아주 큰 거실에 비해서 그 기택의 거실은 뭐 거실이라고 하기보다는 바닥이죠. 그냥 방견 바닥, 변기보다도 낮은 곳에 위치한 그런 바닥입니다. 이 두 가정의 먹거리를 한번 비교해 보면, 한쪽에서는 한우를 넣은 짜파구리를 먹죠. 네. 다른 쪽에서는 이제 기호식품이 필라이트 맥주입니다. 물론 이제 이 필라이트 맥주가 나중에 이제 돈을 벌면서 뭐 삿포로로도 바뀌고, 또 그래서 삼겹살도 좀 먹고 뭐 이렇게 하죠.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비교해 보면 저쪽에서는 먹는데 별로 신경을 안 써요. 뭐 먹는 게 있어도 별로 안 먹으려고 하고. 근데 그런데 비해서 이제 기택 쪽은 돈만 벌면 일단 먹죠. 예. 돈 벌면 먹는 그런 문화. 자,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정 사이에 그래도 공통점이 보였는데요. 자, 그 중에 하나가 인상적인 게 성욕입니다. 성욕. 오히려 이제 식욕은 두 쪽이 차이가 나게 나타난 것 같은데, 성욕은 그래도 본질적으로 공통된 거 아니냐, 뭐 이런 느낌으로 영화 속에서 보였습니다. 자, 특히 이제 그 쇼파신 있잖아요, 쇼파신. 거기서 이제 박 사장이 그 예전에 기정이 차에 놓고 갔던 팬티, 이걸 떠올리고요. 그리고 이제 박 사장 부인은 이제 뭐 마약 사조 이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래도 공통점으로 기본적인 게 성욕이다, 이런 거를 이렇게 좀 나타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런 생각은 어떨까요? 기우가 과외를 시작할 수 있었던 이유 한번 생각해 보면요. 기우의 친구 민혁인가? 박서준이 소개를 시켜주지 않았다면 거기 과외 못했겠죠, 그죠? 그리고 대학교 그 재학증명서인가 졸업증명서인가 하여튼 대학교 증명서를 위조하지 않았다면 못했을 겁니다. 물론 이제 그 면접 때 뭐 수능은 기세야 이러면서 임기응변, 배짱, 테크닉, 기후의 그런 부분이 또 중요한 원인이 되긴 했지만, 그래서 이런 장면들을 보면 그런 생각을 들었습니다.
하류층이 계층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당장 현실적으로는 혼자서 힘들다. 그래서 상류층이나 중류층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의미는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그 냄새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죠. 냄새. 이제 마지막에 가면 이제 박 사장이 그 냄새를, 근세의 냄새를 맡고 코를 쥐어막는 모습이 나오죠. 그 모습에 보고 이제 기택이 박 사장을 죽이는데, 첫 번째 든 생각은 사실 이제 박 사장을 더 심하게 대한 사람들이 영화 속에 몇 명 더 있었습니다. 그냥 박 사장의 부인 충숙 있죠? 충숙은 그냥 대놓고 뭐 바퀴벌레 같다고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이제 피자집 사장인가 점원 있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도 뭐 대놓고 이제 무시하면서 뭐 알바비를 뭐 줄여야 된다 뭐 이런 표현들 했던 장면들이 생각납니다. 자, 거기에 비하면은 박 사장이 냄새가 난다고, 박 사장이 그 기택에게서 냄새가 난다고 말한 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냄새가 나니까 난다고 한 거고, 또 그것도 이제 대놓고 말한 게 아니라 그 기택네가 테이블 아래에서 이렇게 나란히 누워서 숨어 있을 때 소파 위에서 박 사장 부부가 은밀히 한 얘기죠. 어떻게 보면 대놓고 한 그런 표현은 아니었는데 그게 죽일 이유가 됐을까? 죽이고 싶을 이유가 됐을까? 혹시 거기에는 기택의 마음속에 깔려있는 박 사장에 대한 혐오감, 그것이 냄새라는 부분에서 그냥 폭발한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예민한 부분이 아닐 수도 있는데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장면은 뭐 다른 건 다 위조하고 속이고 이렇게 하더라도, 그래가지고 바뀔 수 있더라도 아주 본질적인 부분은, 즉 냄새는 바꿀 수 없다, 본질적인 부분은 안 바꿔진다, 뭐 이런 표현인 것 같아요. 하지만 제가 이제 영화 보고 나오면서 그런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 조선 왕조를 세운 태조 이성계도 고려 말에는 권문세족이 아니었죠. 귀족이 아니었죠. 권문세족이 아니어서, 또 함길도, 저 함경도 쪽에 전쟁하던 무인이었기 때문에 함길도 냄새 푸푸 풀리고 사투리 오지게 쓰면서 그런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역성현명을 통해서 왕조가 바뀌고 나니까 그들이 그 자리에 귀족이 된 거였죠. 그래서 본질적으로 냄새 자체가 과연 본질적인 것일까? 이렇게 약간 저항하는 듯한 생각도 좀 해봤어요. 자, 이번에는 그 기택 쪽 말고 또 하나 더 있죠. 지하실, 지하 벙커에. 예, 그러면 기택과 지하 벙커에 있는 근세의 차이는 뭘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떤 생각 드세요? 일단 구조적으로 한쪽은 그래도 햇볕은 그나마 조금 들어오는 반지하죠. 그런데 한쪽은 햇볕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지하실 벙커입니다. 또 한쪽은 이제 반지하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노상방뇨하는 애들도 보이고, 그다음 뭐 소독하는 것도 보이고, 지나가는 사람도 보이고, 사람들도 왔다 갔다 할 수 있고, 그러니까 세상과 그래도 외부와 연결된 곳인데, 지하 벙커는 모스 부호만으로 그나마 소통할 수 있고, 그것도 알아먹어야 소통할 수 있죠. 외부와 지독하게 단절된 그런 공간입니다.
언뜻 보니까 그래도 기택 쪽은 자식 둘 낳아서 기르고 있죠. 그런데 이제 근세 쪽은 뭐 자식을 못 낳았는지 안 낳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상대적으로 그런 것이 보였습니다. 또 두 사람의 차이점 중에 하나가 박 사장에 대한 태도인데, 기택은 박 사장에 대해서 마음 깊은 곳에는 혐오감, 미워하는 마음이 깔려 있었던 거죠. 네, 깔려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비해서 근세는 놀랍죠. 박 사장에 대한 무한한 존경. 박 사장이 집에 들어올 때마다 존경의 그 모스 부호를 날리고,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그 바베큐 꼬지에 찔려서 죽을 때까지도 리스펙 하면서 죽잖아요. 자, 기택과 근세는 한쪽은 하류층, 근세는 그것보다도 더 최하류층을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차이가 있느냐? 한쪽은 그래도 계층 변화를 하고 싶어하는 의지가 남아있는 하류층, 그런 기생충. 또 한쪽은, 그러니까 근세 쪽은 어떻게 생각하면 여기서 내가 태어난 것 같기도 하고 여기가 되게 편해 막 이러잖아요. 그냥 계층 변화 의지가 상실된, 없는 그런 최하류층, 그런 기생충, 이런 걸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기택과 근세 사이에 공통점도 있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뭐냐면 둘 다 사업을 하다가 뭐 망했습니다. 원래 아주 못 산 건 아니고, 뭐 대만 카스테라 등등 뭐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부터 하류층, 완전 최하류층은 아니었던 사람들이더라고요. 상류층이 되려고 이제 노력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사람들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것도 공통점이란 공통점이 있겠는데, 둘 다 이제 삶의 극한적인 상황에서는 차라리 지하 벙커를 선택하는 그런 공통점도 느껴졌습니다. 네. 박 사장이 그러죠. 선만 안 넘으면 된다고.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선을 넘지만 않았다면 다들 별일이 없지 않았을까? 그러면 어떤 선을 어떻게 넘었나? 첫 번째로는 이제 그 기정이 미술 선생으로 들어오면서 운전기사를 해고하고 자기 아버지 기택을 또 그 운전기사로 들이잖아요. 한쪽을 해고하고. 또 아버지 기택은 기택도로 또 이제 가사 도우미였던 문광을 또 해고되게 하고 자기 부인 충숙을 또 들이잖아요. 이 정도는 뭔가 선을 넘은 거다. 또 하나 이제 결정적인 장면이, 이제 기택이 박 사장에게 뭐 사모님을 사랑하시니까요, 사랑하시죠, 뭐 이렇게 등등 이런 말을 하는데, 그때 박 사장이 정색을 합니다. 이유가 뭘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개인적인 부분을 언급하는 거, 개인적인 사생활 이런 걸 언급하는 거, 또 개인적인 생활에 대해서 관심을 두는 거, 마치 함께 사는 것처럼 그렇게 관심을 두는 것에 대해서 정색을 했다. 바로 그것이 선을 넘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제 박 사장 가정이 캠프에 갔을 때 박 사장 집에서 먹고 마시면서 장래 뭐 며느리를 가 되겠느니 어쩌느니 하면서 희낙낙 거렸잖아요. 자, 그런 선을 넘는 일을 하지 않았다면, 자, 그러면 사실 박 사장도 그냥 그대로 살았을 거고, 기택네도 그대로 살았을 거고,
문광래도 사실 그냥 그 지하 벙커 해가지고 계속 공존할 수 있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선을 넘었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긴 거다. 또 이제 결정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거 있죠. 그 문광이 비에 완전 젖어가지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빚쟁이들한테 연락이 터져가지고 인터폰으로 이렇게 들여보내달라고 전화할 때, 그때 들여보냈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났다. 왜 들여보냈을까? 그냥 가세요.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주인이었다면 그렇게 했지 않았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수석이 나오죠. 수석의 의미 어떻게 느끼셨습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단어인데, 저는 이제 수석을 주면서 이제 친구가 주면서 재물운이 따른다, 재물운이 들어온다 이렇게 하죠. 사실 그 재물운이 들어왔고, 그래서 이제 그 수석을 저는 재물운, 특히 운 이쪽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로 이런 해석을 해봤는데, 이제 하류층이 변화를 주려고 하면 당장은 힘들고 운이 따라야 된다. 운이 있어야 그나마 하류층이 변화를 줄 수 있는, 그게 현실이다. 뭐 이런 걸 암시한다.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봤고요. 또 이제 하류층들이 자기들이 어떤 변화를 시도할 때 운에 많이 기대고 운에 많이 의지한다. 그 기후가 그 수석을 들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계단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도 그런 운에 많이 의지하고 기댄다. 그런 거를 약간 풍자한 내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처음에 도발적인 질문 단순하게 했을 때 비해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생각할 구석이 굉장히 많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기생충. 그래서 기생충 해석 2편 제목을 하류층을 위한 기생충 해석, 이렇게 제목을 지어봤습니다. 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